데이터의 특징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이즈, dimensionality, sparsity, resolution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 우리가 데이터를 가장 크게 구분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얼마짜리 데이터야, 몇 메가짜리 데이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즉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데이터의 어떤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으로는 데이터의 차원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와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양이와 개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1차원의 이 고양이와 개의 데이터를 몰아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빽빽하게 고양이와 개들이 뭉쳐 있겠죠? 자, 이제 차원을 하나 늘려 보겠습니다. 2차원 상에서 고양이와 개를 배치해 보면 1차원에 배치되어 있는 고양이와 개에 비해서 훨씬 더 분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한 차원을 더 높여서 3차원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는 고양이와 개들이 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위치들이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고양이와 개의 차원수를 대단히 높인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0차원이든 20차원이든 매우 넓힌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공간에 있어서 고양이와 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분포가 될 겁니다. 차원이 커짐으로써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를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부릅니다. 즉 차원의 저주,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차원의 저주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차원상에서 고양이와 개를 쭉 배치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2차원, 3차원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측 가능한 공간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습니다. 1차원 상에서의 관측 가능한 곳에서는 고양이와 개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차원으로 확장해보면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밖에 없는 거죠. 3차원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똑같이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그 공간 안에 고양이와 개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숫자 형태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될 텐데 그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수를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가 관측 가능한 데이터들의 종류들은 데이터들의 양들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즉 어떤 차원의 저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스파르시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데이터는 얼마나 덴스한 데이터야, 스파르시한 데이터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덴스한 매트릭스 혹은 덴스한 벡터는 그 안의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파스 데이터는 똑같은 차원을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 정보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대부분 비어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보시더라도 덴스한 데이터가 훨씬 스파스한 데이터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스파스한 데이터보다는 덴스한 형태로 데이터의 차원수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상도, 레졸루션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총 4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섬의 현실적인 모습이 가장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섬을 우리가 비행기를 가지고 촬영할 때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인공위성을 갖고 촬영할 때 다양한 그 촬영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해상도가 달라질 겁니다. 인공위성 측면에서 섬을 바라보게 되면 저 섬의 모양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특징은 알아볼 수 있겠으나 고해상도의 정보는 아니겠죠. 제가 섬을 통해서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관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무조건 해상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분자 구조를 관측한다고 했을 때도 좋은 센서를 통하면 고해상도의 정보가 뽑아질 거고요. 저해상도의 센서를 이용하면 낮은 수준의 어렴풋하게 특징만 잡아내는 그러한 데이터가 모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서를 통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모았을 때 해상도 측면에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